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 ESG 경영은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속속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ESG 경영 비전을 제시했고요. SK와 롯데 그리고 LG도 ESG 체계 전환에 고민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된 ESG 평가 지표와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한국형 ESG 경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K-ESG 평가원 신보균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올해 5월에 설립된 곳이죠. K-ESG 평가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KESG 평가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과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ESG 경영을 위한 전략과 비전, 그리고 ESG 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ESG 경영 프로세스의 개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ESG의 그 경영을 실현하는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서 ESG 경영을 위한 평가 진단 시스템 개발, 그리고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그다음에 ESG 관련한 인증 또는 ESG 관련한 민간 자격증 네. 수여 등의 그런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UN 거버넌스 센터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ESG 평가원의 초대 원장을 맡으시게 됐는데 어떻게 ESG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ESG는 사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글로벌한 그 관점에서 이제 그 보게 되는데요. 네. 그 연원이 코피 아난 UN 전 사무총장께서 계실 때 ESG라는 개념이 2004년에 UNEP와 UNGC 글로벌 컴팩트가 공동으로 주최한 그런 그 세미나에서 만든 보고서에 보면 ESG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네. Who Cares Wins라는 제목의 그 보고서인데요. ESG에 어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승리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ESG가 단순히 단 개념으로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코피 아난 총장이 계실 때 이것을 기업에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투자자들, 금융기관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분들과 함께 네. 책임 있는 투자 원칙으로서 그 기준에 ESG를 적용시키자 해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의 항목에 그걸 포함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06년에 제정돼서 그 당시에 ESG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면 좀 부담이 되니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5년 후에 본격 시행하되 2006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구축해 간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PRI라는 그런 그 투자 원칙을, 책임 있는 투자 원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ESG가 발전되어 왔는데 그 뿌리가 이제 유엔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유엔에서 그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그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이런 그 가치를 큰 가치를 염두에 두고 ESG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원칙들로 발전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ESG가 지속 가능한 경영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왜 ESG 경영이 이런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까 2004년에 개념으로 제정됐는데 이게 투자 원칙으로 네. 바로 2006년으로 그런가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기업에서는 자금줄이기 때문에 네. 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2006년도에는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이게 한 정말 15년 후인 20년 전후에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그 200대 기업이 모인 그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ESG와 관련된 그런 투자 원칙의 그때 용어는 딱 ESG라고 쓰지 않지만 그런 그 개념과 원칙을 그 적용을 해서
단순히 이 기업이 주주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전체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원칙하에 19년대 그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기업의 본질적인 원칙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ESG가 본격적으로 레리 핑크라는 블랙락의 이제 회장이 매년 그 메시지를 발령을 하는데 그때 그 ESG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좀 늘리고 또 ESG에 대해서 원칙에 반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처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동참하기 때문에 그게 그 글로벌의 규범으로도 이제 작용을 했고 투자 원칙으로도 작용하고 또 소비자들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또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내가 투자할 돈을 더 낼 그런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소비자의 마인드도 변화가 되고 네. 그래서 투자와 소비 그리고 이게 글로벌 규범으로서도 단지 이 유엔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EU에서도 이게 하나의 탄소 국경세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ESG의 이 부분인데 이런 것이 탄소 국경세라는 제도도 생기고 또 거기서도 공급망 실사법에 의해서 사회 S 공급망에 관련된 사회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가 갈 수 있도록 그런 EU의 법 체계도 바뀌고 또 이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공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글로벌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또 해외 의존도가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높은 우리나라의 그 여건상 이런 글로벌 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단순히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투자와 소비의 그런 흐름이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ESG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ESG 경영 패러다임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스탠다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석유나 에너지에 가스 뭐 이런 것들까지 위기가 지금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어서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ESG에 이것을 그대로 다 준수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는 ESG의 흐름을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폭염이 생기고 홍수가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산불도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빈발하지 않습니까? 강도도 세지고 그러면서 ESG를 실천하지 않을 때 그런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고 또 소셜한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인권 문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통과됐습니다만 근로자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근로 환경 문제가 또 중시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미 성숙해 있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에서도 투명하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벌이고 또 그 기업의 여론에 의해서 기업이 굉장히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 그러한 그 우여곡절이 겪게 되는 상황이 여러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그런 흐름,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ESG는 흐름으로 세계적인 흐름으로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ESG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높아져 가는데 그렇다면 지표가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KESG의 평가 지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들의 지표 이전에 이제 이 ESG의 지표들은 한 지금 뭐 600여 개 기관에서 만달랩에서 이제 많이 내어놨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알기 쉽게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 ESG 가이던스를 제정을 했었고요. 정부에서도 ESG 가이드라인을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작년에 배포를 해서
전체적인 ESG에 대한 지표들은 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지금 다각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국제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좀 표준화시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그 금년 말까지 그걸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시 이 표준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ISSB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위원회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초안이 공개됐고 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의견이 이미 나갔고 해서 연말이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그 기업의 여건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ESG 환경, 네. 사회 거버넌스라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기업의 ESG 경영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해집니다. 전체적인 경영 전략이나 비전, 그다음에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게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ESG라는 것은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이제 일을 하지만 또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업이 존속할 수는 없고 기업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윤을 또 어느 정도 내야 하고 그래서 그는 기업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ESG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과 전략, 시스템,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해오던 그런 방식, 그 다음에 관행,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ESG의 그런 평가 지표에 따라서 촘촘히 챙기지 않으면 그게 그런 체제, ESG 그런 경영 체제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 훈련을 통해서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기업과 공기업에서 ESG 경영을 적용할 때 그 적용 기준이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단순히 이제 자기들의 그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공공성과 수익성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에서 ESG를 더 따르기가 좀 그 아무래도 그런 그 요구를 많이 받고 있고 네. 또 따르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고 그간의 관행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ESG의 또 공공기관은 또 선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자원을 조달을 할 때 또는 기술을 전수를 할 때 또는 협력을 할 때 이런 그 통해서 민간과 좀 협력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더 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민간기관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좀 선도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ESG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 평가의 기준 중에 ESG 원칙 요소들이 다 이제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공공기관들은 거기도 이제 ESG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그러나 사회적 가치, 안전 또는 그 투명성 뭐 이런 또 환경의 친환경적인 그 경영 뭐 이런 전체적인 평가 요소들이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ESG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서 지금 ESG를 향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시작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도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 ESG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은 아직은 좀 거기에 깊숙이 지금 따라오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러나 흐름이 대기업 위주로 이게 ESG의 흐름이 이제 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ESG의 보고서의 의무화는 이제 2025년에 코스피 상장사,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ESG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는 이제 자산 1조 원 이상이면 네.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제 의무화돼 있지만, 지금 이제 이 공급망 속에서 공급 협력 업체들도 중소기업들이라도 그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공급망 속에서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 대기업만의 일이 아니고 그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공급망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아직은 이게 그 ESG 경영이라는 게 비용이 들고 또 기술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절차와 프로세스가 새롭게 또 개편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 교육 서비스 또는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지 좀 예. 궁금해집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ESG의 실천을 위해서는 어떤 그 평가 지표 같은 것도 좀 상세히 설명도 하고 또 ESG의 그런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또 경영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경영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고 또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보고서를 또 만들거나 또는 대화 소통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이런 노력이 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영의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도와주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도와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ESG CSR 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수상을 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수상 과정에서 23개 기관이 네. 선정이 됐는데요. 한손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또는 수소에너지 개발 그리고 소형 원자로 모듈 그 개발, 한샘에서는 스코프 3라고 하는 단순히 이 스코프 1과 2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관리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 스코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 그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고 측정을 할 때 스코프 1과 2와 3가 있습니다. 네. 스코프 1은 제조 과정에서 연료나 원료로 쓰는 것들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스코프 2는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무실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측정과 관리를 통해서 스코프 2가 관리를 하고요. 스코프 3는 협력업체 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 나중에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 그것까지 다 측정하고 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현재는 스코프 1과 스코프 2 측정까지는 ESG에서 의무화시켰는데 스코프 3로는 아직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ESG 경영 패러다임 정착되려면 정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정부의 역할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신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네.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었는데 한 5군데에서 ESG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SG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또 금융 측면에서도 ESG 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 있었고 해서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ESG가 본격적인 ESG가 이제 실현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ESG 경영 활성 원년을 선포를 하고 그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ESG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거래소에서 ESG 가이던스도 만들고 또 정부에서 ESG 가이드라인, KESG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ESG 그 경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도 작년에 통과됐고 탄소 중립위원회가 발족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에 때 이제 그 개편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이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금도 2조 4천억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도 작년에 설치가 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 또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측면에 노력을 하고 있고 S 측면에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이제 그런 적용 사례들도 나오고 있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그 책임을 묻는 그런 그 법률도 우리나라는 이제 통과돼서 좀 있고 그래서 근로자의 인권 보호 또는 안전 보호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도 있게 실천하고 있고 또 투명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도 뭐 그간에 많은 갑질 사건이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대표자나 또는 경영진을 통해서 CEO를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론에 의해서 많은 비판도 받고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정이 어느 정도 돼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좀 그대로 더 지켜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노력을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ESG가 우리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펼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노력의 강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무디스에서 평가할 때 1등급 국가 중에 ESG 부분에서 노력하는 국가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이 KESG 평가원은 ESG라는 자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과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 ESG에 맞는 체질을 혁신하고 그래서 기업의 경영 전략과 비전,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시스템, 경영 구조,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ESG가 실현되도록 저희들은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ESG 경영은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투자회사들도 ESG 경영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평가 지표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실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어렵지만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 KESG의 큰 역할도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